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노동관계법규 10장 고용보험법 파트 2입니다.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자와 제외자,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육아휴직급여,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기초일액, 고용보험기금,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 사업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적용되지 않는 적용 제외 대상자요. 공무원 그리고 별정 우체국 직원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사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1개월간 60시간 이하 미만으로 일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 대략 하루 2시간도 일 안 한 사람은 고용보험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65세 이후는요, 이미 정년퇴직한 거잖아요. 정년퇴직했는데 스스로 자영업을 열었거나 아니면 새로 고용됐다고 해서요, 이 이후에 고용보험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후는요, 새로 고용되었거나 자영업을 개시했다고 해도요, 고용보험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적용되지 않고요. 대신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자요. 한마디로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4명 이상인 사업장 다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부분 집중하셔야 돼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해야 적용 대상이 됩니다. 1개월 일했다고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일용 근로자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보험 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와 이직한 경우 요 딱 두 가지만요. 바로 사망한 그 다음날, 이직한 그 다음날에 피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나머지 모든 케이스는요. 적용을 받게 된 날, 고용된 날, 보험관계가 소멸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날 피보험 자격 상실되고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그 다음날 피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법의 적용을 새롭게 받게 되는 경우는요.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된 날, 고용된 날이 아닙니다. 법의 적용을 받게 된 날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요. 보험징수법에 따라서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됐던 보험관계 성립 전에 고용됐던 근로자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이 바로 피보험 취득일입니다.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이 자격을 상실하는 날입니다. 피보험자가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는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바로 그 당일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그 중에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취득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임금이 많은 사업, 두 번째는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그리고 세 번째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해서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요, 근로자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나 하수급인은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내용을 신고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속하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이거 오답입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나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한다는 건 결국 피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거고요. 아니면 급여의 3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의 대상이 두 가지고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당연히 본인이 할 수 있고요. 본인이 대리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먼저 오답부터 볼게요. 자, 이건 노동조합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에는 노동조합의 위원장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고요. 이거 법적 문제이니까 변호사, 노무사 당연히 가능하고요. 청구인인 법인의 직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하고 본인의 배우자가 가능하고요.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 존속, 어머니, 아버지죠. 직계, 비속, 자식들이 가능하고요. 본인의 형제와 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십자가가 가능한 겁니다. 위에 존속, 아래 비속,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련해서요, 어떤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그 결정의 효력은요, 그 결정서 정본을 보낸 날 발생합니다. 받은 날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정본 보낸 날 그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은 원처분 등에 대한 직업안전기관을 기속합니다. 결정이 나면 그 전 원처분이 기속이 돼요. 하지만 심사를 청구했다고 해서 다시 심사해 주세요 라고 심사를 청구했다고 해서 원처분 등의 집행이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심사관은요, 어떤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요,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피의보험자의 취득과 자격 상실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고요.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는 자는요, 이번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을 한 직업안전기관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마쳤을 때 처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혹은 이번엔 심사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해야 되고요.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해서 재판상의 청구로 보고요.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직업안전기관은 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심사 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연장 사유입니다. 이거 육아, 아이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의 질병 부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질병,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형의 집행, 천재지변 이런 것들에 해당하고요. 사유가 끝난 지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이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그러니까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어요. 150만 원을 넘어도 150만 원이고요. 70만 원보다 적어도 70만 원입니다.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까지는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그러니까 50%를 받고요. 상한액은 12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를 할 때 받는 출산 전후 휴가를 받는 조건입니다. 먼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조건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요. 앞에 육아휴직 같은 그런 조건은 없고요. 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180일 피보험 단위 기간이 유지되는 사람, 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휴가 끝나는 날 이전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 기간이 유지되는 사람이 바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모두
급여에서 빼고 지급하는 감액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급여요.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급여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도 마찬가지로 사업주로부터 어떤 금액을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는데 그 금품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 요 숫자 기억을 하세요. 같은 잔해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제외 단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새로 취업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되죠. 하지만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을 받으려 한 사람 당연히 육아휴직급여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일 거고요.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요. 육아휴직급여 기간에 이직한 경우도 육아휴직급여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산전휴가급여는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별도 임금 받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도 월 50만 원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입니다. 19년도에 개정이 됐으니까 그 이전에 출제됐던 문제들은요, 답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표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피보험 기간에 따라서 구분이 돼요.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이요. 1, 3, 5, 10입니다. 그 다음 소정급여 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이상에 따라서 소정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바뀝니다. 그리고 장애인은요, 50세 이상과 숫자가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봐서 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1년 미만은요, 나이에 관계없이 다 120일입니다. 120일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50세 미만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30씩 더해져요.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이요. 50세 이상은요, 여기에서 30일씩 다 추가로 더 보너스를 더 주시면 돼요. 그래서 180, 210, 240, 270 이렇게 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금일액 혹은 기초일액의 산정 방법입니다. 이 기초일액은요, 우리가 회사와 이직하고 이별하고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을 기초로 해서 계산합니다. 3개월 임금의 총액을 3개월의 날짜 수,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값, 이게 바로 기초일액입니다. 보통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값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보다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작다. 그 경우에는요, 통상임금을 기초이력으로 다시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요, 일용직 근로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적용한다. 이거 오답이에요. 기초이력을 산정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기준보수를 기초이력으로 합니다. 산정된 기초이력이 막 계산을 해봤더니 최저임금액을 곱한 값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계산한 값보다 산정된 기초이력이 더 낮다면요. 그때는 최저기초이력을 기초이력으로 정해줍니다. 이 기초이력은 최저값도 있고요. 최고값도 있어요. 11만 원을 초과하면 11만 원이 됩니다. 최고값은 11만 원이고요. 최저값은 최저기초이력이 됩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 방법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즉 기초일액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산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최저 기초일액보다 작다, 그 값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최저 구직급여일액 그 값을 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합니다. 23년 기준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요, 피보험기간, 즉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 가입자의 연령, 몇 세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마지막으로 가입자의 평균 임금에 기초한 기초일액, 요 세 가지가 구직급여액의 영향 요소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요. 먼저 오답부터 살펴볼게요. 고용보험기금은 일반 퇴직급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거예요.
고용보험기금은 세 가지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일반 보험금료 지급하지 않아요.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일시차입금과 상환금의 이자, 그리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 경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됩니다. 보험기금 여유자금의 적정한 규모요. 적립의 적정 규모는 바로 예상 지출액의 1.5배에서 2배 미만입니다. 1.5에서 2배 미만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사업 중 고용능력 개발 사업입니다. 이거는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에요. 사업주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하면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하면요, 우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일용근로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나머지 단시간 기간제 파견, 고령자, 중고령자,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자. 자, 이거는 산업재해근로보상법에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수형태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것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